이번 월드컵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최악의 경우에 네. 그룹 탈락이죠. 손흥민한테 해줘 축구 했다면 이제는 그 기대하면 안 돼요. 손흥민은 그 손흥민은 아니에요. 그 4강 신화의 희망을 계속 가지고 음. 이번에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추가할 못. 현실화 되려면 많은 네. 팀들이 무슨 식중독에 걸려야 돼요. 첫 경기 체코전이잖아요. 혹시 스코어 예측 한번 해주시죠. 오! 네. 오! 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드디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첫 경기 체코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뜨거운 여름 축구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텐데 한국 축구 분위기 예전처럼 그렇게까지는 뜨겁지는 않아 보여요. 평가전에서 축구 팬들의 우려를 많이 샀거든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한다는 것일 텐데요. 자, 기대 반 걱정 반인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축구만의 독특한 문화도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낱낱이 알려주실 축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영국 출신 방송인, 아스날의 골수 팬, 축구 유튜브를 틀었다 하면 무조건 나오시는 분이에요. 찐 축구 광 피터 빈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축구 아니요. 전문가. 약간 질린 것처럼 소개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안 나오시는 데가 없긴 하더라고요. 축구하면 영국이니까 우리가 종주국이라서. 그렇죠. 자부심을 갖고 또. 네, 네. 똥 자부심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월드컵 한 번밖에 우승 못한 종주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다른 오. 나라 막 이탈리, 스페인은 아니지만 브라질, 뭐 독일 여러 번 우승했는데 저희는 아주 옛날에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쨌든 축구 전문가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네. 요즘에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또 시즌 그 구단 클럽 풋볼가 마무리 방금 했죠. 클럽 풋볼. 네. 저는 사랑하는 아스날 팀은 이번 시즌 마무리를 너무 잘해서 오. 저도 여기저기 많이 불렀고 오, 네. 옛날에는 토트넘 손흥민이 뛰었던 팀이잖아요. 네. 왕 라이벌이에요, 아스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포지션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부르는 곳이 많아서 천만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저랑 피터님이 사실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라디오에 저희 같이 한지 이제 얼마나 됐죠? 우리 본지 끝난 오래됐죠. 네, 맞아요. 그래도 그때 거의 뭐 매일매일 봤는데 한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와서 한국어 알려주고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 방송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 같이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어요. 네, 좀 어색해요. 저도요. 맨날 매일 아침 뭐 Hi, how are 네. you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방송 마치고 들어오면 피터님께서 항상 유튜브에서 열정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정말 새로운 피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축구 전문가로 모시게 됐는데 오프닝에서 약간 한국 월드컵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좀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고 반대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오케이. 네, 이번 월드컵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도 많은 방송에 나와서 예측했으니까 네.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예측이. 그래요? 최악의 경우에 네. 그룹 탈락이죠. 근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그 조 자체가 아주 어려운 팀은 있진 않지만 네. 좀 까다로운 팀들이 있어요. 멕시코는 홈 땅에서 하니까 당연히 강할 거고 네네. 체키아는 피지컬이 좀 좋은 선수들 많아서 그런가요? 한국이 조금 그거에 약하죠. 아무래도 아시아 나라니까 피지컬이 그쵸? 조금 키도 덜 크고 그러니까 하고 남아공은 솔직히 폼이 안 좋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아프리카 중에 뭐 탑 3, 탑 4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다 못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 네. 네.
모든 가능성 열립시다. 네네. 근데 우승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근데 잘하면 네. 16강. 아, 잘하면 16강이에요? 근데 제 약간 네. 지금 제가 결정했던 게 32강. 32강. 32강이 네. 현실적으로 네. 목표다. 제일 가능성이 높다. 오, 알겠습니다. 요 답변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 네,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좀 한국스러운 축구 문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국에서 축구가 얼마나 일상하고 가까운 운동인지 좀 풀어볼게요. 네, 뭐, 주변만 봐도 뭐 축구 즐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직접 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음, 이게 조금 놀랄 수 있는 거 네. 한국에 살면 야구가 솔직히 국내 스포츠 중에 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네. 관객들이 많이 보러 가는 스포츠예요. 1년 평균적으로 이제 1,000만 명 넘어요. 네. 축구는 그거에 비해서 50%도 안 돼요. 음.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네. 야구는 경기 수가 너무 많아요. 매일 매일매일 하고. 네. 네. 경기장은 좀 더 작고. 근데 축구 경기장은 넓은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시즌도 그렇게 길지 않고 확실히 인기는 덜 있어요. 국내 축구, K리그라고 하죠. K리그는 네. 그러니까 직관하는 사람들이 야구에 비해서 아직 많이 멀었다. 근데 신기하게 네. 국가대표팀하고 월드컵 하면 팬들, 한국 팬들은 진짜 다 축구 팬이에요. 네, 그 막 난리 나죠. 4주 동안. 맞아요. 그거는 아마 2002년 한국에 했을 때 네. 그때 4강까지 진짜 기적처럼 갔으니까 네. 하고 한국 땅에서 했으니까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도 여기 왔어요. 저도 그때 놀러 와서 그러셨어요? 한국 네. 경기 중에서 포르투갈전 오. 진짜 핵심적인 경기 그거 그쵸. 이겼어야 이제 16강 역사 첫 번째로 가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네. 그 분위기 스테디움에서 봤으니까 경기장에서 봤으니까 오. 솔직히 영국 축구 저리 가라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미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길거리 응원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냥 돌아 막힌 상태로 사람들이 엉망진창하게 네. 버스도 올라타고 진짜 정신 나갔던 네,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좋은 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 훌리건 문화는 한국에 없으니까 아. 영국에는 좀 부끄럽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이겨도 싸워요. 오. 네, 저도 싸워요. 오.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네네네. 한국에는 그냥 다 약간 한국민이니까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그때부터 이제 쭉 월드컵 있을 때 열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보는 사람은 월드컵이면 진짜 많다. 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축 알못으로서 뭔가 그 4강 신화의 희망을 계속 가지고 이번에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런- 추가할못. 얼마나 미안해요.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도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죠. 네, 저도 네. 반 한국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저 첫 기억나는 월드컵도 94년이에요. 94년 저 되게 나이 많죠. 그때 이미 막 11살이었는데 한국이 독일전도 되게 잘 치렀고 졌지만 네네네. 젖잘사 그런 거 했고 그 스페인전도 되게 멋있게 비겼고 뭐 볼리비아전 아쉽게 비기고 오히려 잉글랜드 월드컵 기억보다 한국 월드컵 더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 월드컵 잉글랜드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냉정하게 보면 4강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선수는 있죠. 이 손흥민은 진짜 레전드고 네. 근데 나이 때문에 뭐 부상 그 기록 때문에 예전 손흥민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뛰고 있고 네. 이강인 김민재도 2년 전만 해도 진짜 손흥민만큼 잘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 빅팀에 있는데 바이에른 뮤니크하고 PSG 네네. 선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뛰는 뭐 그 경기량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은 너무 많이 못 나왔으니까 폼이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강은 진짜 꿈 속의 꿈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기적도 안 되는 완전히 꿈. 네, 아. 네. 현실화 되려면 많은 네. 팀들이 무슨 식중
독에 걸려야 돼요. 약간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러게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 선수들의 그 최고의 전성기와 최고의 기량일 때 월드컵을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황금 라인업인 건 맞지만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황금 라인업도 선수 한 명 한 명 봤을 때 어떤 구단 소속인지 봤을 때 맞아요. 지금 한국은 최고예요. 유럽 네네. 무대 선수가 지금 그 명단 중에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2002년 그때 세계 축구 팬들은 한국 선수 한 명도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박지성도 유럽 무대에 뛴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다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그 팀워크 그 구스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좀 오래 월드컵 전부터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다 한 몸으로 약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았다. 이게 늘 문제예요. 네. 슈퍼스타 너무 많으면 팀 플레이가 조금 덜 되고 그러네요. 팀 플레이만 위주하면 또 안 되고 약간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하나의 몸에 어떤 세포처럼 이렇게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쵸. 이미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네. 그렇군요. 근데 피터님 그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이 지금 좀 느껴지는데 네. 그 고향에서는 아스날 골수 팬이시잖아요. 그쵸. 거기가 이제 본가라고 치면 피터님이 보시기에 한국 축구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네. 다른 외국인 뭐 한국에 오래 살았던 외국인이랑 좀 다르게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컸어요. 아까 94년 월드컵도 했지만 이제 98년 때 이제 좀 더 컸으니까 98년. 네. 그때 런던에 한인 커뮤니티랑 같이 경기를 봤어요.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네네. 이제 다 모여서 네덜란드전이었어요. 네. 아마 그거는 꼭 이겼어야 이제 16강 가는 거였는데 5대0? 5대0 졌던 것 5대0으로 같아요. 졌어요. 하고 토너먼트 중간에 차범근 감독님이 잘렸어요. 오. 이런 케이스 거의 없어요. 월드컵에 네. 그냥 감독 잘했든 못했든 그냥 끝까지 가는 건데 네, 되게 월드컵 특이하게 중간에 감독님이 잘렸어요? 그런 케이스 진짜 한 5, 6번밖에 없어요. 어머. 역사 통틀어서. 네네네. 그만큼 잘 못한 거죠. 왜냐면 너무 크게 졌으니까. 그렇죠. 저도 네.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국 축구 진짜 엉망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더 놀랬던 거 2002년 가니까 우와 오. 이렇게 잘한다고. 오. 저는 기대가 크진 않았어요. 2002년에 그러네요. 네. 홈땅에 하니까 진짜 목표 제 목표는 한 경기 이기자.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한민국은 진짜 월드컵 많이 나갔어요. 네. 지금 아마 11번째 연속으로 12번째 연속으로 진짜 거의 네네네. 기록이에요. 네. 모든 나라 통틀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2002년 전에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월드컵 나가서. 정말요? 오. 비긴 거가 잘하는 거고. 어머. 그래서 2002년에 그래 네. 한 경기만 이기자. 어머. 뭐 폴란드 아니면 잘하면 미국. 네네네. 근데 그 토너먼트에 4강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그 기대치를 넘었는지 네네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네. 생긴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자랑스럽고 눈물도 나고 4강 졌을 때 독일한테 네. 아슬아슬하게 졌어. 1대0 이겼어요. 그 허무한 느낌 그거 끝나고 왜냐면 그때도 알았어요. 이거 유일한 아마 대한민국 월드컵 결승 가는 기회인데 그때도 이미. 놓쳤다. 그 그 홈 어드밴티지가 진짜 커요. 특히 네. 한국 팬들 그 열정 때문에. 그렇죠. 응원도 듣고. 뭐 다시 한국 땅에서 한다면 그때는 다시 희망합시다.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해외 시각도 국내 시각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한국 축구 팬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욕할 땐 시원하게 욕하고 또 좋아할 때는 엄청 좋아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그 벤투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을 그만두실 때 네. 갑자기 벤버지라는 애칭이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뭔가 욕도 비난도 하고 있었고, 비난도 네. 하다가 혹시 영국에서도 이런 게 좀 있나요? 해외에서도 감독님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정서가 있다든지. 감독 비난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해요. 네. 한국 팬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은 한국 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원래 제 느낌은 네네네네. 좀 약하다. 한국 외국에 팬이? 비해서. 좀 네. 왜냐하면 조금 존중하는 문화고 아무래도 윗사람의 존중 뭐 이런 거. 그래서 네네네. 감독님에 대한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은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 모습도 보기 좋다. 왜냐면 영국 사람 너무 선을 넘어요. 막 어, 욕도 그래요? 많이 하고. 어. 솔직히 한국 팬들은 네. 막 쌍욕은 잘 안 해요. 그렇죠. 그 경기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영국 팬들은 마음 놓고 그냥 네, 욕설.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 성적이 안 좋을 때 네네. 그냥 F 뭐 이런 단어들 그냥 막무가내 나가요. 네. 경기장 분위기도 영국이 너무 달라요. 한국은 약간 그 야구 분위기를 빌려서 축구 분위기도 약간 가족 분위기, 네. 뭐 나들이 해도 되고 영국은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애랑 같이 와도 애까지 욕해요. 그냥 아, 진짜요? 아빠랑. 엄청 거친 느낌이에요. 네네네. 오. 약간 그때만 그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그냥 막 해도 돼. 모든 행동이 허용된다. 그래서 어머나. 감독이 네. 못할 때 진짜 그 감독 불쌍할 정도로 네. 진짜 나쁘게 막 하고. 아, 그래서 그 한국 팬들이 네. 뭐 아주 거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약간 영국 팬들 네. 남달라요. 네. 그래서 아. 훌리건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게 약간 뿌시는 그런 문화인가요? 옛날에 거의 깡패 수준이었죠. 갱들이 이렇게 팀별로 응원하고 네. 네. 싸우러 만나고 경기 전에 경기장 외에 오. 이렇게 싸우고 경기 보고 나와서 또 싸우고 이런 네네네. 문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 90년대 완전 통제하고 이제 처벌을 세게 내렸으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아직까지 뭔가 있어요. 그런 약간 파이팅 네. 너무 넘치는. 네. 너무 과열되고 네. 격하고 혹시 그러면 피터님은 K리그 경기장 이제 많이 가시나요 평소에? 몇 번 보러 갔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네. 있는데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하고 한 재작년 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PL 팬 입장 친선 경기 같은 느낌. 근데 네. 리그마다 성격이 있어요. 네네네. PL은 너무 빡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거 싫어하는 축구 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컸으니까 그걸 원하고 에너지 넘치게. 그죠. 사실 축구하면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 네. 해야 되는데. 근데 티키타카도 영국 PL랑 좀 다른 게 잉글랜드 축구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아. 갔다 훨씬 더 제 생각에 스릴 넘치고 오. 근데 K리그 스타일은 조금 더 네. 공점율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볼을 갖고 있고 오래. 하고 좀 덜 빡센 거. 한국 솔직히 그 아마추어 축구도 비슷해요. 저도 아직까지 축구하고 있는데 실축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도 영국 아마추어 축구랑 너무 달라요. 영국 아마추어 축구도 그냥 빡세게 태클 들어가고 헤딩 막 이렇게 정말요? 막 선수처럼 해요. 어머 그냥 어머 어머. 네. 죽자 이런 느낌이에요. you know. 무서워요. Just kill him 이런 식으로. 그 네. 잠깐의 약간 테스토스테론 분비하면서 네네네네. 약간 헌터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네. 네네. 90분 끝나자마자 악수하고 이제 아무리 거치게 했더라도 스포츠 플레이다. 네, 네. 그냥 스포츠맨십 이렇게 하는데 한국 축구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은 다치지게 않게 조심조심. 네네네. 이거 말도 안 돼요. 영국에서.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축구해? 그러면 체스 같은 거 하면 되지. 네. 조심조심. 왜냐면 컨택트 스포츠라는 거 있잖아요. 축구는 컨택트 맞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거의 컨택트 아닌 거예요. 아마추어. 그래서 약간 프로 축구는 그 정도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약한 버전. 그래서 K리그는 아직까지. 아쉽다. 그 네. 뭔가 피터님이 바라는 모습이 없다. 그 잠깐 아마추어 축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조기 축구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조기 축구는 제가 알기로 새벽에 아저씨들이 네네네. 하는 거고 저는 아저씨 맞지만 네. 아직까지 꼰대처럼 어린애들이랑 같이 해요. 아. 하고 새벽에 안 자요. 아 그게 약간 달라요. 또. 조기 축구는 진짜 아침 막 6시부터 네. 나가서 네. 특히 주말에도 많이 하는데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조기 축구 동아리는 진짜 20대부터 70대까지. 진짜 70대. 네. 그래요? 네, 저도 몇 번 나갔는데 네. 되게 사이 좋아요. 그게 막 네. 세대별로 이렇게 됐어요. 교류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근데 70대도 있으니까 살살 해야겠죠. 그러네요. 네. 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막 아침 6시부터 최소 4시간. 오. 그래서 차고 뭐 잠깐 쉬고 차고 쉬고 이런 아.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진짜 막걸리도 중간에 마시고 아 그런 분위기예요? 간식도 가지고 오고 네 그런 분위기예요. 원래 전통 아. 약간 조기 축구. 그러니까 약간 설렁설렁하면서 네. 90분을 딱 지키고 이런 게 아니군요. 그쵸 하고 약간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막 한 번에 플레이하는 사람은 그 동아리의 반 정도 그래서 그냥 슬슬 하면서 근데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영국 사람 입장에서 90분 축구 해야 되는데 속 터지겠는데요? 네, 그래서 밤에 어린애들 하는 축구 동아리가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20대랑 같이 차는데 네. 꼰대죠. 저는 제일 느리고 제일 나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네. 빡세게 조금 하고 싶어서 네. 아직까지 차고 있어요. 아, 네, 네. 좋다. 저도 그 한때 축구 예능 인기가 있어서 풋살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오. 그 저녁에 동아리 네.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여성들도 풋살 진짜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풋살하고 진짜 축구가 또 차원이다. 그, 약간 또 그렇겠어요. 영국 꼰대들이 좀 풋살을 무시해요. 왜 이거는 그냥 무시하죠? 약간 아기 축구 약간 이런 아기 느낌. 축구. 경기장도 되게 작고 네네네. 솔직히 뛰는 양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힘들었어요. 진짜 축구는 막 헤딩도 하고 막 롱볼도 때려야 되고 태클, 막 네. 신체적인 이런 거. 아직까지 한국에 아마 풋살 더 많이 할걸요. 그런 앱 그런 거. 같은 것도 되게 네네네네. 잘 돼 있고. 근데 네. 진짜 11aside 그 실제 축구는 맛이 달라요. 네. 사실 신발만 봐도 다르더라고요. 풋살하는 아. 그렇게 찡이 있진 않더라고요. 발바닥에. 그렇죠. 네. 근데 영국이랑 또 큰 차이점은 아마추어 축구 영국에 해도 무조건 잔디예요. 한국의 잔디에서 찰 수 있는 거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 아마추어면요. 같아요. 네, 네네. 다 인조 잔디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솔직히 너무 아쉬워. 슬라이딩하면 막 까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 축구에 슬라이딩 같은 거 많이 안 해요. 환경도 그렇고 약간 네. 분위기도 그렇고.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이네요.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이제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당연히 보셨겠죠? 혹시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지금 우리가 잘할 거다는 아닌 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명단보다 네. 한국 축구 분위기가 축구 협회 비난도 너무나 많고 클린스만 감독부터 해서 근데 솔직히 맞아요. 그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회장님 약간 자리 안 물러주는 문제 네. 하고 지금 감독도 홍명보 2002년 레전드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좋아했던 수비수. 저도 네, 수비수 출신이고 또 그러시군요. 주장이었고 그렇죠. 하고 진짜. 2014년 월드컵 잠깐 맡았고 맞아요. 그때는 또 실망이 있었고 근데 또 다시 온다 네. 하고 전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막 친선 경기에 있어서 그 월드컵 예선전에 그래서 한국 사람 기대가 너무 낮아요 지금 네. 하고 관심 모르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월드컵 하는지 자체 하는 걸 자체를 모르는 어떻게 사람도 그래요? 있고. 원래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능도 다 약간 월드컵 빌드업도 하고.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는 그거 뭐죠? 그것도 생략했잖아요. 한다고. 네.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 가끔씩 생략할 수 있는데 이번은 진짜 그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런다. 네, 출정 시 그래서 아예 노출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평가전도 코트디부아르한테 지고 뭐 엄청. 이래서 네. 오스트리아전은 네. 좀 더 좋았지만 근데 뭐 외국 서양 축구 팬 입장에서 친선 경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친선이니까. 네. 상대 팀도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올인하는 그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약간 우리가 뭐 하자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 포메이션가 제일 크게 전술 보여주는데 그 포메이션도 약간 왔다 갔다 했고 몇 명 쓸 건지 3백 아니면 4백 이게 약간 메인인 네, 건데 3백 전술. 네. 이거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고 약간 많은 전문가들이 3백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경험 많은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걱정이 많은 거죠. 네. 그러네요. 친선 경기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전술을 좀 테스트 해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오, 그래요. 저희 그 한국이 이제 A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멕시코, 체코, 남아공 네. 이렇게 있는데 뭐 외신은 평가하기를 그래도 약간은 좀 그 나라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손쉬운 그런 팀이다. 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아마 외신의 평균적으로 멕시코 1위, 대한민국 2위,
체코 3위 하고 남아공 4위 이렇게 예측할 거예요. 네.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거의 모든 3위 팀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떨어지기 쉽진 않아요. 네, 진짜 역대 최다국 참가기 때문에 네. 사실 3위 중에서 이제 성적이 좋으면 네. 올라가더라고요. 좋은 수준도 아니고 많이 안 나쁘면 올라가요. 왜냐면 네. 12조 중에서 8팀이 올라가니까 3위에서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이에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하다. 축구하면 안 돼요. 네네네 그만해야 돼요. 이 조에서 네. 솔직히. 네네네. 근데 그 최악의 상황 없겠죠. 왜냐면 남아공이 많이 부진해 보이니까 4위는 안 될 것 같은데 운안 좋게 3위 되면서 그 8팀에 못 속했을 때 그러면 진짜 떨어질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건데 그 상황은 그거겠죠. 멕시코는 홈이니까 진다고 치고 네. 멕시코는 열정이 진짜 넘쳐요. 그 팬들. 네네네. 미국하고 캐나다는 달라요. 왜냐면 축구에 그렇게 올인하는 팬들이 아니고 또 너무 티켓값도 비싸고 가는 것도 그쵸. 요즘 비자도 힘드니까 비어있는 경기장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에 그렇군요. 거의 최초로. 근데 멕시코는 다르니까 한국이 오히려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멕시코 그 고산지대여서 아. 경기장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쵸. 네. 멕시코는 어느 정도 뭐 선수들은 당연히 해외에도 많이 뛰지만 옛날부터 익숙한 선수들이 있을 거니까 완전 어드밴티지 맞아요. 근데 체코하고 남아공은 똑같은 고지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크게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없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멕시코한테 져, 체키한테 비겨, 남아공한테 비겨. 그럼 2점이에요. 그러네요. 2점이고 3위? 그러면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네. 가능성이 있네, 진짜. 그러면 네. 무조건 네. 남아공 이겨야 되고요. 네. 그러면 통과하는 거고. 네. 그렇군요. 한번 그 이제 평가전, 체코전 한번 응원을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호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 전문가 시선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 이제 홍명보호에서 좀 제일 중요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다 손흥민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4년 후에 되게 무리겠죠. 아마 네 마지막 월드컵. 근데 손흥민한테 해줘 축구 했다면 그냥 공주고 네가 해줘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근데 해저 축구. 이제는 그 기대하면 안 돼요. 손흥민은 그 손흥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PSG의 중요한 경기에 선발 아닌 거 맞고 그거는 아쉬운 거 맞지만 반대로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그러면 컨디션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유럽 선수들 막 50, 60경기 치렀을 거예요. 네. 더운 나라에서 가서 월드컵 하면 몸이 안 버티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네. 이강인 같은 프레시한 선수들이 조금 기대 많이 하고 근데 저번 평가전 황인범 선수가 없었어요. 완전 간판 스타는 아니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황인범이 핵심이다. 그 중앙 및 수미 같은 자리에서 맞아요. 연결을 많이 하는데 허리. 이 선수는 지금 아마 아직까지 부상이에요. 그 시즌 막판에. 네. 그래서 컨디션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평가전 보니까 진짜 그 선수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황인범이요. 네. 오랫동안 백업 없었어요. 황인범라는 선수. 네네네네. 뭐 완전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 약간 대한민국의 심장 그런 느낌인 것 네네네. 같아요. 허리에서 이렇게 필요한 연결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좀 부상 선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회복하고 또 이강인도 체력 많이 아낀 만큼 활용하는 전술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거잖아요. 한국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동은 둥그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분위기 안 좋더라도 네. 아무리 뭐 선수 컨디션 안 좋아, 폼이 안 좋아 우승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투혼. 없어요. 저희도 투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적에게 저도 약간 유튜브계에서 축구 팬으로서 그걸로 유명해요. 설레발. 그냥 무조건 우리 우승한다.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한다.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나쁘진 않아요. 네. 대한민국은 우승은 좀 높지만 그래도 뭐 꿈은 꿀 수 있다. 16강, 뭐 8강 간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어쨌든 너무 유명한 이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단 무조건적인 응원은 또 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귀화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네.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해서 독일에 뛰고 있고 혼혈이에요, 저처럼. 네네네. 저도 솔직히 2002년 이제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발표했을 때 아마 90년대 후반 그때 아직 10대였고 완전 꿈이 컸죠. 그래서 나도 한국 선수로 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네. 뭐 선수 출신도 아니니까 그냥 학교에 뛰고 뭐 그냥 동네 구단에 뛰었으니까 너무 먼 꿈이었지만 약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혼혈 선수가 막 나와서 하고 귀화하는 선수 나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 옌스도 이제 많이 몇 번 불렀어요. 근데 플레잉 타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쉽게. 네네. 근데 그거는 뭐 홍명보의 생각이고 뭐 완전 꼭 선발이어야 되는 폼하고 퀄리티 선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희망하고 앞으로 한국 진짜 다문화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럼요. 이번 월드컵이 시작이고 앞으로 많은 약간 혼혈 친구들한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이미 뭐 초등학교 학급만 해도 워낙 많이 있고 그쵸. 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옌스 캐스트로는 진짜 한국이 필요하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막 태클도 세고 네. 뛰는 양도 많고 환인범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아직까지 경험도 덜 있고 근데 약간 그 중앙에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한민국도 필요하기도 해요. 네. 네네네. 옌스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최근에 우리 엄마도 우리 한국인 엄마도 네. 피터야, 너 축구 잘하니까 일본 진짜 월드컵 우승하는 거야? 이거 물어봤어요. 되게 걱정하면서. 걱정하시면서.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배도 아프면서도 솔직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일본 축구는 저번 월드컵에도 보여줬고 스페인하고 독일 제치고 카타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쵸. 헤드라인도 됐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예측을 못했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예측도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일본 축구는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고 오래됐어요. 그 같은 코치 밑에서 이제 오래 세월을 보냈고 네. 많은 일본 선수들이 이제 유럽 진출도 했고 네. 약간 한국랑 다른 게 손흥민 빡 이렇게 진짜 탑스타 그 정도는 없지만 그 다음 레벨 선수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스타 기대는 거 축구 아니에요. 축구는 11명이니까 아무리 메시더라도 그쵸. 그 뒤에 바르셀로나 진짜 훌륭한 선수 있어서 그 정도 성공했고 일본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요. 한국에 이렇게 한 번 기대는 뭐 박지성, 자범근, 손흥민 몇 년 만에 나오는 천재에 네. 기댈 게 아니라 그거보다 시스템. 한 5명 네. 다음급 선수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번에 일본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유럽하고 또 그 일본 축구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100년을 계획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정치인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꼭 믿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롱텀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맞아요. JFA. 그 협회도 예전부터 약간 영국 PL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스카우트들 아니면 코치들 그런 사람들 섭외해서 약간 일본으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직위도 주고 그런 그러니까 걸 배워야 되겠는데요. 선수 개발 차원에서 네.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축구 인근도 솔직히 2000년대 90년대도 그렇게 결과물은 좋지는 않았어요. 잘해봤자 8강 선수 뭐 다 대단하다고 얘기했지만 뭐 베컴 선수, 뭐 루니 선수 세계적인 스타인데 아쉬웠어요. 그 테크니컬 어빌리티를 따졌을 때 그 기술력 스페인 선수, 프랑스 선수가 훨씬 더 앞서갔어요. 그 문제는
유소년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인데 영국은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 네. 그냥 뻥 축구 진짜 길게 세게 차자 무조건. 하고 네. 파이팅 넘치게 하자 태클은 진짜 100% 과감하게 오. 어릴 때부터 네네네. 하고 그냥 키 큰 애들이 거의 선발이었어요. 제일 힘이 세니까 헤딩도 잘하고 네. 그래서 기술력이 발달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PL 그 국내 리그가 점점 외국인 선수 들어오면서 이런 선수 배출하려면 우리도 그 트레이닝 시스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축구협회, 영국 축구협회 하고 구단도 자기 선수 만들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아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롱텀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투자 엄청 많이 하고 그 결과물은 이제 15년 후에 나오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는 막 유로 대회면 결승전도 가고 월드컵 우승 후보자도 되고 그래서 일본도 약간 그런 플랜 하면서 이제 그 결과물 보는데 네. 대한민국은 아마 말은 잘했을 거야 예전부터 협회도. 네네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잘 도입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나 그런 게 음. 나오진 않는다. 하고 리그 풋볼, 그 국내 축구가 K리그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유소년 시스템이 조금 다른 나라 축구 리그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 그러면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를 좀 쫓아가려면 쫓아가야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 협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음. 협회부터 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고 네. 유소년 축구에 그렇죠. 또 네. 체계적으로 해외 조언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 뭐 세계 1위 축구 나라 아니니까 일본처럼 막 영국 축구, 유럽 축구 그런 전문가들 데리고 오고 이제 어떻게 유스 아카데미 설정할 건지 트레이닝 시스템도 일관성 있게 약간 10살 애들도 성인 축구 스타일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나라의 색깔 네. 근데 이거 따라가려면 진짜 최소 막 10년, 15년인데 문제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네요. 네, 네네네. 네. 뭔가 이렇게 딱 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천재가 나온 게 기적이네요. 그거는 진짜 어디나 언제나 랜덤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네.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손흥민도 솔직히 아마 손흥민 아버지 때문에 이제 유럽 가서 이제 독일 네. 구단에 입단하면서 열심히 하고 타고난 것도 있고 훈련도 진짜 잘 받았으니까 그렇게 나왔지. 근데 손흥민만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EPL의 득점왕이었잖아요. 네. 이거 아시아 선수 최초예요. 네. 대한민국 말고. 또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 내 인생에 할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뭐 않아요. 그러면 것 대한민국도 같아요. 더 네. 안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 손흥민 시대에 살았던 거 감사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 축복받았어요. 네. 네. 앞으로는 글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가 한국 축구 응원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 축구의 기본적인 응원하면 대한민국 이 응원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 오 필승 코리아 이런 노래도 하곤 하는데 네. 저는 뭔가 그걸 들으면 또 뭉클하더라고요. 아, 제가 바로 그 월드컵 시즌 때만 팬이 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뭐 왕 골수 축구 팬은 소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잉글랜드 월드컵 유로 대회 있을 때 모든 가족 멤버들이 같이 보고 아닐 때 아빠하고 아들만 보고 약간 이런 가서, 분위기죠. 네, 격하게 욕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아하. 절대 이상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하고 오히려 한국 팬들은 진짜 뭉쳐서 네. 진짜 관심 있게 보고 엄마까지 맞아요. 하고 또 길거리 응원까지 네. 하는 사람들 수 보면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요. 진짜 딱 그 2002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영국이랑 비슷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축구 볼 때 치킨을 꼭 먹는 것 같거든요. 월드컵 시즌 되면 네. 치킨집 매출이 진짜 폭증하잖아요. 영국에서는 펍에서 주로 보죠.
축구를.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 되게 대실망했던 게 네. 아침하고 새벽 경기니까 치킨 먹겠어. 약간 그러네. 이런 분위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들도 너무 실망하면서 왜냐면 아침 막 7시에 아침밥으로 치킨 안 그거는 시키겠죠. 좀. 네, 그건 좀 무리일 수도 네. 있으니까. 뭐 치맥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평일- 회사에서 네.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아쉽네요. 근데 저도 네. 기억나는 거 2002년 월드컵은 반대로 영국의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반 그 월드컵은 영국에 보고 반은 이제 한국 와서 봤는데 네. 펍들은 막 아침 6시에 문 열고 축구 때문에요? 그때부터 네, 경기 다 같이 보자는 의미로 맥주도 팔고 오. 사람들도 아침부터 막 취하고 그랬는데 약간 축제네요. 한국 그 치맥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맞아요. 아침부터 치맥 가게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배달을 많이 시키지 원래 평소에. 네네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 그건 아쉬운데 근데 한국은 진짜 그 세트 메뉴 됐잖아요. 축구는 치맥. 맞아요. 영국은 솔직히 음식은 따로 없어요. 축구 볼 때. 그냥 그냥 맥주만 맥주만- 마시지. 네. 안주 문화도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맥주 마시면서 펍에서 친구끼리 모이고 그 분위기 진짜 제 개인 의견은 경기장보다도 즐거워요. 그래요? 네. 오. 왜냐면 음. 그 펍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주는 느낌도 좋아하고 네. 같은 팬들끼리 그 좀 폐쇄된 공간에 네. 신나게 응원할 때 그 소리가 진짜 다 같이 막 대단해요.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군요. 경기장도 되게 좋고 경기장 좋아하는 사람은 있고 저는 오히려 펍. 펍. 다. 오히려. 네. 그 막 특유의 주문하는 단위도 있잖아요. 맥주. pint of beer. 네네네. Can I get a pint? 네. 그거 568ml 그 정도인데 그거 마시면서 이제 축구 그거 응원하시는. 한잔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야, 재밌겠어요. 그 평일에 그 치맥을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저도 아마 경기하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시리얼 먹으면서 좀 건전하게 네. 근데 괜히 옷은 좀 빨간 거 입고 입어야죠. 네. 입어야죠. 이렇게 무조건. 마음 졸이면서 보고 대한민국 부르면서. 네. 진짜 이 한국스러운 응원하면 또 붉은 악마 빨간 옷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빨간 옷 그 2002년 기억나는 거 진짜 유니폼 입은 사람은 진짜 드물었어요. 그때 거의 없었어요. 네네네네. 그 레즈 티 입고 아니면 Be the Reds 네, 맞아요. 이런 거 네네네. 뭐 지하철역에서 많이 판매하고 아마 비공식적인 가짜의 티셔츠가 많았는데 그거 다 입으니까 너무 소름 돋았고 영국 팬들은 뭐 유니폼 입을 때도 있지만 많이 안 입어요. 한국만큼 그 색깔. 막 영국은 흰색인데 다 흰 색깔 입고 길거리 응원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응원 도구나 뭐 그런 거 입고 잘 없고. 그래요? 네, 도구 같은 것도 없고. 2002년에 그 바람으로 분 네네네.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풍선이요? 네. 그거 어디 갔어요? 요즘 축구 경기장에 없는데 야구 경기장에 있나? 근데 이거 약간은 막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빵빵하면서 네네네. 대한민국 네. 그것도 진짜 보기 너무 신기했어요. 다 같이 같은 걸로 하는 맞아요. 거. 그래야 딱 기분이 나고. 또 하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다. 네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국은 그게 아니군요. 한국은 조금 그런 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트렌드도 하면 다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일련 성상 네네네네.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또 저만 빨간 옷이 아닌 채로 나갈 순 없거든요. 거리 네. 응원하는데 괜히 여기 얼굴에 뭐 그리고 그렇죠. 태극기 이거, 같은 것도 네. 있고 그 붉은 악마 그 헤어밴드 있고 갖추고 나가야죠. 제대로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제대로 네. 하잖아요. 네네네. 뭐 등산하면 또 등산 기어 다 사고. 다 장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 영국에는 약간 더 개인주의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고 오히려 네. 우리 같이 맞춰 입는 거면 오글거린다. 약간 억지다. 이런 느낌 나요. 근데 한국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솔직히 부러웠어요.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부럽기도 하고. 네.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피터님께서 이제 이번 월드컵 잘하면 32강이다 현실적으로. 잘하면 16강. 잘하면 16강, 현실적으로 32강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희 오케이. 첫 경기 체코전이잖아요. 혹시 스코어 예측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가야죠? 긍정적에게 가야 돼. 부정적에게. 솔직하게 시원하게 한번 예측해 주세요. 근데 체코 그 팀은 절대 대단한 팀은 아니에요. 옛날 체코는 어떤 세대에 진짜 월드 클래스다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스널의 로지스키 선수도 있었고 포보스키 9, 6년 유로 대회 막 4강까지 가고 진짜 대단한 선수 많았는데 그 체코는 아니에요. 이제 그냥 몇 명의 피지컬이 진짜 대단한 막 195, 우와. 막 거의 200cm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네. 조심해야 될 거는 세트피스, 그 코너킥, 프리킥. 네. 그거 수비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키 차이가 그 정도 난다면. 네. 헤딩 한번 하면 네. 바로 먹히겠는데요. 그리고 요즘 축구는 이번 시즌 제 팀 아스널가 진짜 보여줬던 거 셋 플레이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 오픈 플레이에서 막 예쁜 패싱보다 셋 플레이 딱 하나 크로싱 맞아요. 넣어서 안 예쁘지만 골 넣는 거. 실용적인 축구. 네네. 그래서 그거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렇다 쳐도 네네네. 희망적인 이강인, 손흥민. 네. 그 선수들이 이제 거대한 선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기술은 더 좋아요. 대한민국. 그래요. 기술은 더 좋아요. 희망적이다. 네. 2대1. 오, 2대1. 2대1. 저희가 2. 그럼요. 네. 오. 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저는 32강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네. 저는 냉정하게 멕시코한테 질 것 같고 멕시코 그 친선 경기 했을 때 비겼는데 네. 저번 가을에 그때는 분위기 잠깐 좋았다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멕시코한테 진다 치고 그러면 진다 체코 치고. 진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뭐 못해도 비겨. 근데 2대1 승점도 중요하니까. 그 이게- 출발 경기가 분위기를 약간 세팅해 놓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그 좋은 분위기로 2대1 갑시다. 좋아요. 이런 또 축구 전문가께서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안 져요. 네. 정말요? 많은 뭐 분들이 보고 계신. 배팅한다면 저한테 막 청구할 수 없어요. 네. 2대1. 근데 또 만약에 한국이 4강에 가면 와우. 모든 이제 우주의 기운과 이 악조건을 해치고 4강에 가면 네.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어떻게- 뭐 4강 절대 안 된다. 뭐 우승은 뭐 일어나는 일이 4강 아니고. 갔으면 네. 무슨 큰 재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 4강까지 세계. 간다면 아니, 진짜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진짜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 간다 쳐. 기적은 이루어진다. 꿈은 그러면 이루어진다.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든지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여기 무료로 매주 출연하겠습니다. 와, 그 약속 제가 잘 안 가겠죠, 4강. 안 가겠죠. 네네네. 4강 안 가요. 네, 괜찮아요. 진짜요? 아무 걱정 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4강 안 가면 안 가면? 뭐 해줄 건데? 그러면 제가 피터님께 네. 엄청 공손하게 네. 모든 말을 다 들을게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주제와 딱 맞는 한국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바로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인데요. 네, 이 표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혼자 먼저 기대하고 상상하는 상황을 말해요. 조금 전에 4강을 기원하던 저처럼 김칫국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 혼자 이미 다음 단계까지 상상할 때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혹시 영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여러 표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약간 속담처럼 하는 거 Don't count your chickens Don't count your chickens.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고 풀 표현은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막 세지 마. 닭 몇 마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알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줄여서 그냥 Don't count your chickens 이렇게 많이도 해요. 아마 김치국 마신다. 김치국부터 마신다. 제 기억에 네. 연세 어학당 다녔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요? 풀 표현은 뭐 다른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네. 김칫국부터 마신다. 근데 그게 떡하고 풀이요. 김치국 그 콤비네이션 자주 나오진 않은데. 지금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랬대요. 오. 떡을 먹고 이제 목이 약간 막히니까 네.
김칫국을 마신 거죠. 근데 근데 제가 이제 피터님한테 떡을 줄 생각도 없는데 네. 김칫국 마실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요게 이제 저는 그냥 네. 김치국 좋아하는데 네. 딱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김칫국만 생각한 네. 걸로. 그 표현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는 뭐 김칫국 드링킹한다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네네. 또 영어랑 이렇게 네네네. 힙하게 해는 거예요. 아, 걔는 김칫국 드링킹. 드링킹. 네네네. By the way, 영국은 무조건 우승하는 거예요. 오. 이것도 김치국 드링킹이죠. 오 정말요? 무조건 우승하는 거예요. 오, 진짜요? 지금 딱 60년. 예, 60년 전에 우리 1966년에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거 한국에 그 띠 있잖아요. 네네. 띠도 60년 그쵸. 단위로. 네. 이제 그러면 뭔가 다시 세계의 리셋되고 기운 되지 않을까요?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이제 별 하나를 더 달 수 있는. 네, 다음에 나올 때 별 2개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 영국이 우승하고 네. 한국이 4강. 오, 오케이. 좋아요. 합의, 우주의 합의된대요. 아무 소용없지만 네, 합의된대요. 아무 소용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김칫국 마시고 있고 네. 저한테 김칫국 마시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진짜 자주 쓰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네, 오늘 진짜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피터님 덕분에 한국 축구를 더 풍성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얘기해서 좀 마음에 아. 걸리지만 네. 실제 지금 상황 분위기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고 하고 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은 선수는 잘못 일도 없으니까 만약에 감독 비난, 축구협회 비난 잠깐 두고 월드컵 기간에는 오로지 응원만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하고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한테 코리아 하이라이트예요. 완전 정점. 올인 에포트 노력을 다 하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를 네. 대표해서 또 뛰시는데 그쵸. 다치지 않게 맞아. 또 안전하게 네. 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들 아마 한국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요즘은 뭐 K-팝도 되게 핫하지, K-드라마, K-푸드 여러 가지인데 K-축구는 솔직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옛날 박지성이 영국 갔을 때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갔어요. 왜냐면 축구 너무 좋아하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이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잘 뛰네.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막 BTS,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인데, K 한국 한류의 축구. 시작. 네, 한국 축구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 네, 네네. 여러 가지 여러 명이 지금 유럽 무대에 뛰고 있는데 아마 본인 나라에 한국 선수 프로리그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여기저기 가 있어요. 그렇죠.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뿐만 아니라 또 절대. 네네네. 그래서 네 한번 한국 축구 선수분들께도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피터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피터님 만나고 싶으시면 매일 아침 아리랑 라디오에서도 목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요즘 여기저기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고 계시니까 같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6월 12일 세코전 같이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번 월드컵 예측 한번 써주세요. 16강 갈지, 조별리그 탈락할지, 4강 신화 재현할지 피터님 예측이랑 누가 만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